다음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이시자 동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첼리투스의 설계자이신 조항만 교수님께서 우리 성경 아파트의 재건축의 컨셉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설계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실무를 하고 있는 조항만입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교수가 무슨 아파트를 설계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서울대 부임하기 전에 한 17년 정도 서울하고 뉴욕에서 실무를 했었고요. 서울대 오기 전 마지막 7년간을 이제 해양건축의 뉴욕 독립법인을 설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를 협업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미안 첼리투스 이천 렉스 아파트 재건축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세종시 중심행정타운이라든지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여수엑스포 국제관, 세빛둥둥섬 이런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획 방향과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일단 의뢰를 받고 컨셉을 잡을 때 먼저 이런 질문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백지성경에 살고 계신 주민들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단지가 현재 그분들에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상상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재건축에 대해서 이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가치는 뭘까,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가치라고 하면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기능적인 가치,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적인 가치입니다. 그 기능적인 가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입니다. 수치화되고 계량화될 수 있는 것, 경제성, 거주 편의성, 안정성, 주거의 성능 이런 거고요. 그 상황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재화를 소유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되시는 어떤 자부심, 자랑, 안정감, 안심,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모두 성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한번 다시 돌아가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죠. 최근 몇 년간 이제 너무 뜨거웠던 주택 시장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사는 것이다. 일단 사고 보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시하고 투자 상품으로 대하다 보니까 아파트 대부분이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기능적이고, 90년대 이후로 이제 저마다 고만고만한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아파트를 경쟁하고 만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현재 서울의 주거단지에서는 어떤 차이, 어떤 다름,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우징을 많이 설계를 했었는데요. 뉴욕에서는 공동주택을 멀티플 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우징이라는 그 뜻은, 어원을 살펴보면은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듬어 싸는 일 또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껍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주택을 사물로, 제품으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저희 나라의 공동주택들이 이제 그 시각을 받아서, 서양에서 받아서 지어지고 있던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라고 합니다. 주거는 머물러 산다, 그리고 그런 곳이라는 그 인간 중심의 어떤 사고, 주체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상품처럼 사는 것이다, 기능적 효용에 치중해 왔다, 이런 것이라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에다가 사는 것이지만 사는 곳이라는 원래의 그 의미와 가치를 더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반포에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단지입니다. 저 단지 옆으로도 지금 재건축이 또 진행돼서 거의 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보입니다. 그게 이제 수익성과 최대 용적률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그 건물들은 구분이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보입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떡이 져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하게 되는 문제는 여기 보시면 그 비좁은 조경 공간, 조망권이나 뷰도 그렇게 좋아지지도 않고요. 햇볕 따뜻하게 드는 외부 공간 하나 이렇게 제대로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이 옆에도 이런 단지가 생기고 또 그런 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홀로서서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10년, 20년 뒤에는 또 똑같이 우리 근처에 있던 그 굉장히 높은 그 팰리스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치성경 아파트를 아까 말씀하신 분들과 같이 그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럭셔리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럭셔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라틴어 럭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관계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비교군들하고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더할 때 그 시대의 럭셔리가 탄생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주민들에게는 그 기능적인 가치, 최고의 품질과 그 효용을 드리면서도 그 브랜드 이미지로서 랜드마크로서 자부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단지 그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클래식입니다.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고리타분하고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그 클래식은 엄연히 구식하고 다릅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후져 보이는 것은 구식입니다. 영어로 old fashioned라고 하는데 이 밑에 이제 이경대 문구처럼 every generation laughs at the old fashions, but the classic is forever in the human history. 이게 이제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한 말인데요. 그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고 그 가치가 영속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인원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데까지 200만 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진화를 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저 위에 보시면 축구공도 차고 신발도 신고 자전거도 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들어와서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인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사물하고 결합을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전자기기, 핸드폰, 뭐 랩톱, 뭐 하드드라이브, 자동차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저도 마이크나 컴퓨터, 뭐 하드드라이브가 없으면 교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왜 공간하고는 이렇게 결합을 하지 못할까? 왜 나한테 딱 맞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르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도모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하실 때 먼저 공간을 찾지 않습니까? 빌리고 하는 일에 딱 맞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속화가 되는데 이제 대치 성경 주민들에게는 나하고 나의 방, 나하고 나의 집,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단지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딱 맞는 이런, 그래서 더 완전한 나로 만들어주는 이런 단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이제 이렇습니다. 일단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 태도로서 클래식이라는 컨셉을 이렇게 건물에 잡았고요. 그 기반 하에서 우리 미래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아까 이제 인간들이 다른 것과 결합하듯이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future, nurture, nature입니다. future는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고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nurture는 life care입니다.
그리고 네이처는 근처에 있는 양재천을 이어받아서 끌어들여서 동화되는 엄청나게 좋은 단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엘레멘트를 넣었는데요. 그게 이제 벨리하고 5개의 요소입니다. 엘레멘트인데 사실 이게 동양에서 보면은 이제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삼남안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생각하고서 이게 5개랑 2개를 못 넣어서 만든 건 아닌데요. 이 배치도로 가보시면요, 저희가 이런 조화로운 단지를 만들고 우리를 받쳐주는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원칙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주동의 수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그늘지지 않는 넓은 자연과 조경 공간을 제공하자.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으로는 그 다른 단지와 차별되는 건축적 언어, 아까 클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를 꼭 도입하자. 그래서 랜드마크로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세대에서, 모든 세대는 아니겠지만 95% 이상의 세대에서 양재천의 조망과 자연환경과 뷰를 누릴 수 있게 하자. 그러한 배치를 구상해보자. 이런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손자에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걸 잘 갖춰 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단지의 이제 제안하는 컨셉은 클래식의 기반 위에 이제 퓨처, 널처, 네이처가 조화로운 그런 단지입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그려본 그 안의 투시도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바탕으로서 나하고 결합이 돼서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지를 꿈꿉니다. 저희는. 그 안심이 되는 최고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고의 브랜드, 자부심, 그리고 이미지, 랜드마크의 어떤 퀄리티까지 담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에서 태어나서 이제 일생을 함께 하시고 아이들을 키우시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같이 교육하시면서 보살피면서 영속하는 그런 집, 언제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새로운 고향, 잠시 떠나셨다가도 다시 꼭 가고 싶은 그런 곳을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같이 꿈꾸고 그려나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양건축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